9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의 일상을 나누는 방송. 90년대생의 생각과 취향을 연결하는 방송. 일상의 활기를 더해줄 소소한 스몰 토크. 본격 90년대생 수다 팟캐스트. 90년대 아이들입니다. 네,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날을 맞아서 이번 회차에서는 스승의 날을 특집으로 꾸려봤습니다. 스승의 날에는 다들 뭘 하셨나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다닐 때, 그리고 성인이 돼서 각각 시기별로 좀 기억이 다를 텐데, 학창 시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겠지만 스승의 날에 뭘 했었는지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주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들 뭐 어떤 거 하셨었나요? 초중학생, 중학생, 그러니까 학생 때 대학교 전에는 롤링페이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냥 다들 돌려가지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써서 드렸던 것 같아요. 되게 희미한 기억으로. 항상 카네이션을 뭔가 만들지 않았나? 저 음. 선생님도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던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만들었고 칠판을 막 예쁘게 꾸며놨던 기억이 나네요. 아, 음, 반장, 부반장 그 엄마들이 케이크나 막 먹을 거 이런 거 사다 줬던 것 같아. 맞아. 맞아. 음. 저 기억난 게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스승의 날이니까 선생님께 선물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한테 갖다 드려 이렇게 해서 갔는데 선생님이, 근데 지금은 아마 당연히 다 안 받으시겠지만 그때는 약간 그런 문화는 아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거절을 한 거예요. 선물 거절을.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엄마한테 다시 이걸 가져다 주는데 그게 상처가 아직도 돼서 아직도 술 먹으면서 엄마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때 너무 그게 큰 상처였다, 어린 마음에. 그래서 엄마는 받아주시지. 약간 엄마는 약간 너가 1학년이니까 잘 그냥 봐달라고 한 건데 그런 줄 몰랐다. 너가 지금까지 얘기할 줄 몰랐다. 근데 첫 거절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성인한테 받은 첫 거절이라 기억이 좀 근데 나도 그렇게.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게, 나도 우리 어머니가 그냥 정말 작은 그냥 과자 같은 게 들어있는 작은 상자인데 선생님께 드려라 준비를 주셨는데, 난 그걸 드리기 너무 민망한 거야. 아무도 안 주는데. 그래서 막 내가 그걸 안 주겠다고 했어. 내가 안 주고 싶다 선생님한테. 근데 엄마가 용기를 가지라고, 이걸 왜 못 주냐고 막 이렇게 타박을 했었거든요. 너무 기억이 나.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였는데 못 한다고 뭐라고 하는 엄마도 싫고, 나 그 거절도 좀 걱정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엄마랑 저도 그 얘기 했었거든요. 왜 나한테 그때 그걸 달라고 했냐. 난 그게 엄마가 그렇게 해서 나는 또 그랬다. 뭐 그런 게 어린이의 딜레마지 않았을까? 어. 지금은 능글맞게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선생님 고생하시죠? 그래서 너무 능글맞은 카스 이런 거 아니야? 올려놓는 거 아니야? 아니 드시면서 하세요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없잖아. 어린 마음에 그게 좀 싫었던 것 같은데, 비슷하네요. 음. 저는 초등학교 때는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중고등학교 때쯤 되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찾아뵀던 것도 생각이 나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이제 같은 중학교 갔던 친구들끼리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연락도 아니죠. 그냥 반에 찾아가서 우리 스승의 날에 선생님 뵈러 가자. 그래서 같이 가서 선생님이 뭐 맛있는 거 사주시고 했던 것 같고, 대학 들어가서는 이제 그 본가에 내려간 김에 고등학교 선생님 뵈러 갔었던 기억은 나는 것 같아요. 음. 네. 지금 떠올랐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꼭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 스승의 날 노래 있잖아요. 맞아요. 그 스승의 내는 하늘 는 같아서 나는 꼭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 그때는. 맞다. 그리고 막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막 칠판 꾸며놓고 불 꺼놓고 케이크 이렇게 해놓은 맞아. 다음에 선생님 아침에 오실 때 막 누가 망봐가지고 막 오신다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기는 했었다. 지금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희한하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게 반끼리 경쟁이 붙는 거예요. 누가 더 이렇게 선생님을 기쁘게 했나? 막 서로 견제하고 좀 이런 거 있었어. 귀엽다. 음. 우리는 근데 막 선생님을
이것 때문에 속이기도 하고 스승의 날 때 이제 선생님한테 안 해주는 것처럼 해놓고 막 끝까지 선생님한테 이렇게 페이크를 걸어가지고 선생님 뭐가 고장났어요 해서 누가 한 명이 이제 유인책을 해가지고 어디 다녀오시는 길에 이제 저희가 막 불 꺼놓고 급하게 이제 서프라이즈 하는 걸 되게 깜짝 놀래키는 거를 정말 좋아했던 그 시절이 음. 있었던 것 같아요. 2번 속이는 거지. 할 것처럼 해놓고 아. 잊어버렸어요 했다가 갑자기 다시 주는 그런. 그리고 사실 스승의 날 이런 이벤트 하면서 좀 공부 시간도 까먹고 그냥 노는 거잖아요. 맞아. 사실 하나의 그런 맞아요. 건데 이게 또 선생님의 호불호가 커가지고 어떤 맞아. 선생님은 되게 엄숙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자기는 너무 이런 게 그냥 질색팔색을 하는 거야. 근데 막 다른 반에서는 막 이렇게 막 깨깨깨 웃음소리 들리는데 이 반만 엄청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한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런 반도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막 지금. 네, 스승의 날 뭔가 일찍 끝났던 것 같기도 한 어렴풋한 기억이 나는데 그러진 않았나? 좀 스승의 날 선생님들 쉬라고 일찍 끝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찍 끝나서 선생님을 만나러 갈 수 있지 않았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오, 학교마다 좋은 다른가? 그럴 수 고등학교? 있겠다. 가물가물하네. 아니 현직 선생님한테 여쭤봐야겠다. 아니 뭔가 일찍 끝났기 때문에 갔던 거 아니야? 선생님한테 만나러? 아마 주말에 따로 아, 배웠던 것 그랬나? 같기도 하고 저 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뭔지 그것조차 모르겠는데 이제 다 큰 입장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의 입장에 가까워지니까 그니까 좋긴 좋겠다. 쉬어야지. 일찍 끝나면. 아, 그러네, 맞아. 그러네. 스승의 날은 선생님들의 노동절인 만큼 쉬셔야 오늘- 합니다. 맞아. 오늘 근로자의 날이다 생각해 보니까. 아, 네. 아, 아. 근로자의 날 주말일까? 주말이네요. 근데 근로자의 날이 주말이면 어버이날도 주말이고 스승의 날도 주말이에요. 맞아, 맞네. 석가탄신일도 일요일이야. 아, 힘들어. 부처님 자비롭지 못하셨어. 자유롭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휴일로 넘어가는 이런 직장인의 마인드. 스승의 날도 아무튼 뭔가 일찍 끝났던 느낌이 나서. 저는 대학교 때는 사실 1학년 때만 고등학교 선생님 찾아가고 2학년 때부터는 잘 안 가잖아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 학회장 해가지고 교수님 챙겨드리느라 그때나 지금이나 교수님 챙기기에 여력이 없네요. 저는 아직도 교수님 챙겨야 돼가지고. 아직도 교수님을 챙겨야 되는데 근데 왜 그 슬퍼 목소리가 말끝이 슬펐어. 목소리 자체 페이드아웃. 스승의 날에 그런 뭐 이벤트 같은 거가 있었다면 선생님들도 많았잖아요. 저희가 어쨌든 12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적어도 12명의 담임 선생님을 거쳐갔을 텐데 뭐 담임 선생님이어도 있고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는 교과목마다 선생님이 다 달랐잖아요. 좀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나요? 뭐 고마웠던 분도 괜찮고 아니면 되게 특이해서 기억이 남는다 하는 선생님도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첫 부임하신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첫 선생님이고 그분한테도 저희가 첫 그 제자였는데 그분이 생각해보면 지금 나이가 26쯤 되셨던 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 나이가. 와. 그러니까 다 되게 좀 짓궂은 친구들 있잖아요. 막 좀 마음고생 시키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막 이렇게 선생님한테 가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자상하게 얘기를 해주시다가 언제 한번 우셨던 기억이 나요. 막 왜 나한테 왜 그러냐 이러면서.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어른이신데 왜 그러실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어리시잖아요. 26이면은. 뭔가 그때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더 짠한 느낌? 고생이 많으셨겠다. 첫 부임 하셔가지고 눈물을 흘리실 만큼의 그 마음고생을 하셨다는 게 뭔가 슬프네요. 저도 비슷한 게 고1 때 담임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막 30대 초반 막 이래서 제일 젊은 선생님이 담임이 되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여고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를 다루기 힘들어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미꽃 한 송이씩을 다 들고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득 안고 그래서 뭐야? 막 이랬는데 그날이 여성의 날이었던 거예요.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게 그쯤에 있다는 것도 알았고 선생님이
그래서 여고니까 다 여자아이들이니까 그렇게 장미꽃을 한 송이씩 주면서 남자 선생님이 그런 거를 기념해 줬다는 게 되게 기억에 남고 지금 생각해도 좀 고마운 일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되게 섬세하시다. 네, 진짜 자상했던 것 같아. 인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그분은 SNS에서 유명해요. 그 잠실여고 노총각 선생님으로 노총각이 되셨구나. 그러니까 되게 그 푼을 본인이 결혼을 못하는 거랑 이렇게 연결지어서 웃기게 지으셨거든요. 그분이 그분이에요? 네, 그분이 저희 선생님이었어요. 진짜? 알걸요? 인스타에 한창 아, 자주 어. 떴는데 그 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 너희의 사람이- 대학, 우리의 어? 나의 결혼. 그분이에요. 그분이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네, 그분이 와, 제 대박이다. 담임이었어요. 와. 그래서 막 우와, 신기하다. 그게 시리즈가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공유를 드릴게요. 진짜 웃겨. 나 최근에 되게- 최근에 봤어 그거를. 그분이 저희 담임 선생님인데 그게 항상 그 푼에 떠요. 그래서 뭔가 그분 아직도 노총각이시래요. 최근에 근황을 네네. 봤어. 아직도 결혼 안 하셨고 그 푼이 항상 자기 결혼과 아이들의 공부를 돕고는 뭐 겹경사를 이루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너의 대학, 나의 결혼. 네, 어. 그 푼 하신 분이 저희 아. 담임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오. 기억에 되게 나네요. 나중에 유퀴즈 이런 데 나오실 것 같다, 아마. 그럴 수도. 최근에 다시 떴었거든요, 이 글이. 네, 맞아, 어. 맞아. 떠요, 이게. 인스타에서 자주 항상 보게 되는. 와, 신기하다. 이분이 네. 되게 자상하셨군요. 그렇구나. 꽃을 그러셨던 주시면서 기억이. 그건 몰랐네. 원래 약간 신기하다. 실제로 유머 감각이 있으신 편인가요? 네, 좀 재밌으셨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수업이. 지리 선생님이셨는데, 한국지리. 항상 재밌게 지도 그릴 때도 한반도 엄청 섬세하게 그리시고, 일본은 점 4개 딱딱딱딱 찍으시고, 막 약간 이런 유머 있잖아요. 지리 선생님 특유의. 맞아, 맞아. 저희 지리 특. 선생님도 그런 식으로 웃겨주셨던 것 같은데 지리 선생님들의 그 특징인가 봐. 지리 선생님들이 다 재밌나 봐. 음. 지리 특. 네. 지리 특. 저는 학교 선생님은 기억이 잘 안 나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제각각으로 별로였던 기억은 있어요. 뭐 애들 이름을 1년이 지나도 못 외운다거나 아니면 영하 10도에 너무 덥다고 애들 추워 죽겠는데 창문 다 열게 시킨다던가 막 그런 류의 신기한 신기한 선생님들은 있었는데 근데 제가 제일 고맙고 좋아했던 선생님은 중학교 때 학원의 국어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원래 영어를 하시는 분인데 이제 돈을 부업으로 벌려고 처음 학원에 오셨는데 그래서 왜 옛날에 그 교과서에 시나리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가르쳐 주셨던 거 국어 선생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커서 유일하게 찾아간 선생님인데 제가 대학생 이제 됐다고 연락을 오랫동안 안 하다가 갔는데 그때 조니 워커 블랙을 사주셨어요. 그 위스키를. 와, 신기하다. 와. 그래서 기억에 더 많이 남는데 너 위스키 먹어봤냐 해서 처음 먹어본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스트레이트 그 샷잔이랑 그 온더락으로 2개로 먹을 수 있고 뭐 그리고 너의 취향을 찾아봐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막 그 남자애인 친구도 같이 갔는데 샷을 엄청 이거 맛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위스키 세계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조니 워커 블랙을 되게 좋아하는데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나서 너무 좋아요. 말하다 보니까 생각나네. 저 이제 위스키 많이 먹어요, 선생님. 하고 싶네. 저는 어. 교생 선생님이 한 명 생각나는데 교생 선생님들이 항상 왔잖아요. 그 매년 오는데 되게 젊으신 여자 선생님이 이제 교생 선생님을 오셨는데 진짜 섬세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가실 때 한 명 한 명한테 다 손편지를 쓴 거야. 30명치를 다 그것도 되게 대충 쓰는 게 아니라 거의 한 장을 가득 채워서 복붙한 게 아니라 너가 이런 친구였지 이러면서 이거를 30장을 쓰는 게 되게 엄청 감동이다. 그때 당시는 생각을 그렇게 깊게 못하고 진짜 감사하다 이 생각만 했는데 커서 생각해보니까 이걸 누가 나한테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30장 쓰려면 심지어 그게 흐릿한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 활동 그게 주의 깊게 보면서 그걸 30장을 이렇게 꼼꼼하게 막 마음을 담아 썼다는 게 되게 좀
대단하시다. 좀 감사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애들 되게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교생 선생님들 당시에 되게 인기 많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친구들도? 젊으신 분이니까 다들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살던 동네는 그 시골이어서 교생 선생님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지금 제가 제일 생각나는 선생님은 그 재수할 때 논술학원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그냥 기억은 그냥 이렇게 무난무난한데, 그냥 제일 제가 가장 좋아했었던 선생님은 그 이제 재수할 때 그 재수 학원에서 논술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공교육을 떠나서 이 사교육의 말빨도 막 화려하고 옷도 잘 입고, 전 이런 게 좀 되게 멋있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논술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럼 이제 글을 쓰고 첨삭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다시 리라이팅이라고 그 첨삭 피드백을 수정해서 다시 글을 써가면 다시 글을 봐줘요. 저는 그게 좋아 가지고, 그 선생님이 좋아 가지고 엄청 썼었어요. 그때도 갑자기 빠져 가지고. 결국 뭐 지금 대학교도 논술 전형으로 가긴 했지만 그게 그냥 기억이 나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도 한 1-2년 정도 이제 매년 스승의 날 때 막 연락드리고 했었는데, 사실 저도 그냥 평소에 연락 안 하다가 스승의 날 때만 이렇게 연락하는 것도 좀 멋쩍어 가지고 한 3학년 때부터는 그냥 안 했던 것 같아요, 연락을 이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쌤이었던 선생님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저는 사립고등학교였는데 아마 선생님이 지금 생각해보면 계약직이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막 정규직 전환이 돼야 이게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으니까 되게 엄청 열심히 하셨거든요. 수업도 근데 워낙 잘하시고 하셔서 모든 학생들이 좀 좋아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계속 중간중간에 다른 학교 면접도 많이 보러 다니셨었나 봐요. 저는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여중으로 임용이 되셔 가지고 떠나시게 됐는데, 그때 막 다들 선생님이랑 헤어지는 게 아쉬워 가지고 막 울음바다가 됐던 그런 기억도 나고, 선생님 너무 좋았던 게 엄청 사람들을 북돋아 주고, 뭐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네 대학 들어가면 막 화장도 하고 이럴 건데 선생님이 한 번씩 해 줄게." 해서 저희 반 애들한테 막 한 명 한 명 다 화장도 한 번씩 해 주시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거 있잖아요.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하면 너는 요렇게 하면 너무 예뻐." 막 요런 식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대학 들어와서 한 번 정도 뵙긴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서로 좀 바빠서 연락은 못 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연락 한번 드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갈게요. 저희가 이제 좀 많이 자라서 거의 선생님 나이대에 오히려 공감이 되는 나이가 되었는데, 저희 이제 주변에도 실제로 선생님으로 근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특별하게 현직 선생님을 초대를 해서 잠깐 인터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너무 떨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닉네임은 제니입니다. 경력은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지금 주말 목소리만 시간을 들어봐도 되게 진짜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그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근데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몇 가지 저희가 질문을 드릴 텐데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일단 혹시 현직 선생님 입장에서는 스승의 날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약간 스승의 날이 된다 하면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기분은 아무래도 이제 스승을 위한 날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것에 막 일희일비하지 않은 성격인데도 그래도 막상 스승의 날이 되면은 쪼끔은
기분이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원래 스승의 날을 막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어요. 이제 직접적으로 저는 이제 수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스승의 날에 어떤 행사를 하지, 어떤 수업을 하지, 이런 게 가장 먼저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질문을 계기로 스승의 날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 스승과 제자로 만난다는 게 참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정 학교에서 어떤 학년에서 어떤 반에서 이렇게 딱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만난다는 게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좀 더 학생들에게 잘해 주고 싶은 마음이 커지고요.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1 년을 저랑 같이 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마음속 깊이 '아 우리 선생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아니면 뭐 학생들이 '학교 오는 게 즐겁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 만큼 '내가 스승으로서 역할을 좀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한 번 더 일깨워지는 날인 것 같습니다. 따뜻해. 말을 따뜻하다. 들어도 그런가요? 따뜻하시네요. 그러면 그때 스승의 날 하면 뭔가 떠오르는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을까요? 에피소드는 제가 아직 그렇게 막 경력이 많지 않아 가지고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건 없는데 이제 예전에 학생들이 이제 제가 출근하면은 이제 갑자기 교실에서 약간 그림자가 비치고 웅성웅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해서 딱 우와. 문을 여니까는 이제 학생들이 풍선 불어서 붙여 놓고 칠판 꾸미고 이제 초코파이로 케이크 만들어서 이렇게 딱 세팅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그런 이벤트를 받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귀여운 아이들이 준비해 준 그런 귀여운 이벤트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스승의 날에 이제 그러면은 또 선생님 입장에서 받고 싶은 거 또 있을까요? 받고 싶은 거는 사실 훌륭한 학생들이 제일 받고 싶고요. 서로 현실적이야. 싸우지 않고 학생들끼리 싸우지 않고 이제 어른들 선생님께 예의 바르게 해 주는 그날만이라도 그렇게 해 주면 너무 뭔가 아주 짠한데. 큰 그래요? 음. 선물일 것 같고 평소에도 훌륭해요. 학생들 훌륭해요. 그래서 그 궁금한 게 선물 네 네. 말씀하세요. 아 그러니까 뭔가 스승의 날 선생님들끼리도 약간 서로 회식하거나 그런 문화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약간 문득 이제 저희도 뭔가 직장인이다 보니 보상처럼 네네. 저희에게 주어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아무래도 다들 이제 뭐 선생님들 사이에서 또 선생님이 있는 게 아니고 다들 그냥 똑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저희 아까 얘기 나온 거 여쭤볼까요? 일찍 끝나는 그런 게 있는지? 그니까. 혹시 아. 스승의 날에 저희 얘기할 때 좀 일찍 끝나지 않았나? 저희끼리 얘기를 했었거든요. 있나요? 좀 일찍 끝나고 이런 단축 게? 수업. 아 단축 수업은 없고 이게 학교의 교장 선생님 재량에 따라 좀 다른데 아. 만약에 교장 선생님께서 그러면은 오늘은 뭐 나가서 뭐 외부에서 뭐 다른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을 하셔라. 그런 학교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찍 퇴근하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일찍 나가서 바람을 쐬고 선생님들끼리 좀 힐링하는 시간을 갖는 거? 그런 학교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케바케였나 봐요. 저희 학교는 약간 그랬던 것 같기도 해서 아까 아. 네 일찍 끝났던 느낌이 드네요. 근데 선생님을 직접 모시고 얘기를 하니까 또 더 흥미롭고 재밌다. 신기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네. 혹시 학교 다닐 때랑 그 지금 스승의 날이랑 좀 차이점이 있나요? 그 김영란법이 생긴 지 한 몇 년 된 걸로 아는데 그 김영란법이 생긴 이후로 이제 학생들에게서 받는 카네이션 이런 것도 전부 다 금지가 됐어요. 왜냐면 카네이션도 돈을 주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카네이션, 케이크도 절대 못 받는 추세고요. 왜냐면 헌재 그런 평가와 관련된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서 "작년 담임 선생님께 편지를 써라." 보통 이렇게 스승의 날에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고요. 네 저희가 어렸을 때보다 간소화되고 청렴해진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반장이었는데 담임 선생님한테 백화점 기초화장품 세트를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그런 점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게요. 전혀 저도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편지만 받을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사실 편지도 올해 학생들보다는 이제 작년 학생들한테 받는 거나 아니면 작년 선생님께 써라 이렇게 하는 추세예요. 아, 네. 되게 생각지 못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작년 선생님한테 쓰는 거는. 네. 아, 왜냐하면 신기하다. 올해 아이들을 제가 평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생기부를 적고 아, 수행평가를 아. 매기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약간의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아이들과 올해 선생님을 서로 거의 챙겨주지 않는 것 같아요. 아, 달라졌구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더 공정해졌고 어떻게 말하면 또 약간 삭막해진 느낌이 네, 맞아요. 없잖아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제니님, 그 인터뷰에 잠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스승의 날이 있어서 참 아이들의 소중함과 그리고 또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요. 전국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와, 화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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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지막으로 금주의 키템으로 넘어가 볼게요. 금주의 키템은 저희 90년대 아이들이 이번 주에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을 자유롭게 소개하며 영업하는 코너입니다. 키템 가져오신 분 있나요? 저의 위스키 스승님 말씀드린 김에 요새 하이볼 먹기 좋은 날인데 아, 저번에 그러게. 보니까 토닉도 제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사실 토닉도 칼로리가 꽤 높아서 먹을 때 살짝 신경 쓰였는데 제로가 나왔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레시피는 뭐가 됐든 얼음을 먼저 넣으시고 위스키를 넣으시고 그런 토닉을 위스키보다 2~3배 정도 넣으신 다음에 레몬도 생레몬 구하면 좋긴 한데 번거로우니까 레몬즙 넣으셔서 이렇게 하이볼 해 드시면은 딱 좋은 계절입니다. 하이볼의 계절. 계절마다 드시는 술이 다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 약간 갬성과 술, 주종과 안주 이거는 아, 계절마다 바뀌어야죠. 타주는 거 먹고 싶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많이 타주기도 했는데 다른 그 친구들한테 저희 모임이 최근에 없어서 다음번에 한번 타드릴게요. 제가. 이제 코로나도 네. 풀렸으니까 한번 보죠. 그러니까 한번 곧 아. 만나죠, 우리도. 네. 좋아요. 좋아요. 저는 키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성인들에게도 스승님이 있죠. 저 요즘에 즐겨 보려고 하는 채널인데 공여사들이라고 네, 엑셀. 엑셀 같은 걸 주로 알려주시는 채널인데 직장인의 스승이지 않을까. 저 엑셀 쓸 일 별로 없지만 가끔 뭐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은 정말 모르거든요. 커마를 못 땄기 때문에 저는 미천한 실력으로. 그래서 이분의 채널에서 굉장히 잘 설명이 돼 있어서 댓글 보면 다들 도움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있길래 직장인들에게도 스승이 이런 분들처럼 필요하지 않을까? 네,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필요해요. 저도 오. 스승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저도 떠오른 건데 요새 전 국민의 스승님이 있는 것 같은데 오은영 박사님 아, 맞아. 금쪽 아. 상담소도 있고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도 있고 그 최근에 서클하우스인가 뭐 그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보면서 이제 마음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그 오은영 선생님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EBS 채널에서 오은영 쌤이 그런 거 관련해서 약간 건강한 연애 특강 이런 것도 몇 시리즈 해주셨거든요. 진짜 20대, 30대를 위한 연애 수업 이런 걸 해주셨는데 그것도 되게 추천해요. 유튜브에도 선생님이 많다. 네, 우리 아직 스승님이 네. 필요한 나이다. 그러게요. 이런 생각을 하네요. 저도 이제 그런 심리적인 스승님이나 실무적인 스승님이 있다면 이제 돈 모으는데도 스승님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저는 유튜브 채널 월급쟁이 부자들을 추천드립니다. 이분들이 되게 현실적으로 좀 저희가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주고, 그리고 시청자들의
뭐 이야기, 사연 같은 거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그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불가능한 목표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는 편이어서 저희가 금융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나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돈 모으는 데 관심 있으시다면 월급쟁이 부자들 한번 찾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90년대 아이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제가 호스트인데요. 그 웹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죠. 되게 특이한 그 느낌이잖아요. 제목도 다 특이하고 1년차 만렙 매니저, 뭐 전지적 독자 시점, 뭐 나 진짜 혼자 특이해. 레벨업, 재혼 황호도 굉장히 인기 많다고 들었고, 네, 네. 재밌는 게 참 많으니까 저희 약간 그런 걸 가지고 제목 월드컵도 좀 해보고 좀 각자 재밌게 보는 웹소설이 있나 좀 얘기도 좀 해보고 관련해서 많은 얘기 재밌는 얘기 해볼까 해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기대된다. 관련해서 저희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90kids@naver.com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여러분과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메일이나 댓글 꼭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90년대 아이들이었습니다. 안녕.